네, 정광훈 목사님이 위독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받았는데 이게 그 간단한 게 아닌데요. 진단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겠지만 자세히 읽으면 이거 왜 안 보이냐? 내 눈이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진단서가 경추 척추증, 신경 손상, 이게 신경 손상, 척추, 그 다음에 뭐 하지 신경 마비, 다리가 신경 마비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행 장애, 걷는데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당뇨 신경염, 만성 피로 증후군, 갑상선도 있네요. 참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자세히 치료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 의사가 이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의사 편지 읽으면 제가 발행한 진단서입니다. 목사님 건강과 위험에 대해서 진단서에 기술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님들과 성도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목사님께서 풀려나서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이 발생할 때는 모든 관계자들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대규모 저항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의사가요, 진단서 쓴 의사가 한 겁니다.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건 이거는 옥중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사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하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건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의사는요, 정광훈 목사가 수술을 받았대요. 여기 목에, 이게 목이 이제 척추랑 목이 저기에서 철심을 박았대요, 2개를. 그 수술 후에 일주일에 3번씩 그러니까 치료를 담당했던, 통원 치료 담당했던 의사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종로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고 이렇게 나올 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의사니까 이제 상태랑 걸음걸이 상태랑 이제 몸 상태랑 멀찌감치 이렇게 보니까 이거 상태가 완전히 악화됐다는 거죠. 왜냐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고, 그 다음에 환경이 감옥소라는 데가 열악하잖아요. 편안하게 집에서 주무셔도 일주일에 3번 치료받으면서 약물 투여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상황 보니까 굉장히 악화됐다, 이렇게 의사가 보는 거예요. 철심을 끼웠는데요, 이게 잠잘 때나 신경을 누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항상 그 옆에서 잠잘 때 이럴 때 보살폈다는 거예요. 질식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경 손상이 와서 혈액순환이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발 마사지 하고 발을 자꾸 주물르고 이렇게 잘 때 그렇게 해서 혈액을 억지로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이 따뜻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감옥에 누가 발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가 따뜻하길 합니까? 춥죠. 그리고 혼자 자는데 이게 철심 박은 게 잘못 눌리면 질식사를 곧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이 법적 책임을 이 정부 당국에서 져야 된다고 의사가 강력하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네요. 근데 이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데 도주 우려가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저렇게 악화됐는데 무슨 죄로 잡아 넣었습니까? 총선 전에 광화문 혁명으로 이 나라가 뒤집어질까봐 겁이 잔뜩 나가지고,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 잡아놓으면 그냥 4분 5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아놓은 겁니까? 그래서 목적대로 달성된 거예요. 광화문 세력이 사실 지금 두 쪽으로 나눠졌잖아요. 기독자유통일당과 자유공화당, 김문수 씨가 이제 조원진 씨하고 합쳐서 자유공화당, 이게 벌써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광훈 목사를 잡아는 이 정권에서 우리 목적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거기다가 우한폐렴까지 오니까 야외 집회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건 못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세력을 하나 집어넣었다. 그래서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감옥으로 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총선 전에 술수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 오히려 국민들은 더 끌어오른다는 얘기죠. 광화문 집회에서 으쌰으쌰 하는 거 또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있지만 저렇게 억울하게 탄압받는 모습을 국민들은 본단 말이죠. 그러면 더 악영향을 미칠 거를 그런 거야 못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아. 만약에 이 의사의 진단대로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는 뭡니까? 유서도 써놨대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본인이 잘 느껴요. 저희 아버지도 갑상선 암으로 그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본인이 느끼고 저한테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그 유언 뭐 자세히 소개해드릴 필요 없고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자식들한테 유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몸 상태가
야, 이건 내가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직감. 자기 몸은 자기가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죽하면 유설 썼겠어요. 그리고 이 의사도 이거 지금 위험하다. 질식사할 수 있다, 감옥에서. 아니면 지금 갑자기 돌연 신경적으로 마비가 돼서 급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로 저렇게 당장 잡아놔야 되냐 이거죠. 아니, 법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누구 죄가 더 커요? 정광훈 목사 뭐 죄야? 그게 죄야? 한교안 대표 통합당이 뭐 어쩌고 이렇게 해야 돼. 저 자세히 기억 못합니다만 그 얘기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조국은 법이 위반이 몇 개야. 그런데 어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서 페이스북 놀이나 하고 앉았고, 조국 수호당이 나오고, 민주당의 비례정당들은 마치 조국 수호를 외치는 비례대표들이 되고, 이게 나라가 되는 겁니까? 정광훈 목사 죄가 뭐예요? 뭔데? 아니, 죄가 있으면 수사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하면 되지. 왜 구속해서 수사를 받게 하고 왜 구속해서 재판을 받게 하냐고. 그 이유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주에. 정광훈 목사가 진짜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잡아놓은 거예요? 좀 솔직해져요. 총선 전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시위가 겁나서 리더를 잡아넣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 진짜 낯간지럽지 않아요? 진짜 정광훈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잖아. 얼마든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조사받고 얼마든지 그걸 재판하고, 재판에서 죄가 있다면 그때 잡아넣어도 되잖아. 도주의 우려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조국은 안 잡아놓고 죄가 100배는 더 커. 그런데 조국은 안 잡아놓고 정광훈 목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조국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정광훈 목사 당장 풀어주세요. 지금 정광훈 목사 만약에 옥중에서 잘못되면은 당신들 그건 좀 이따 해보고, 제안을 하는 건 무슨 제안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만약에 도주하면은 대신 제가 감옥 들어가 있을게. 도주한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정광훈 목사가 만약에 도주한다 그러면 이봉규가 들어가 있게. 이봉규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자원봉사할 사람 무지하게 많아. 정광훈 목사가 만약에 도주한다면 내가 대신 들어가겠소 하는 사람이 이봉규 말고 100만 명은 될걸? 그러면 자, 준비하세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100만 명이 깜빵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마련해놔. 100만 명 들어가 있을 테니까 다 마련해놔. 100만 명. 나뿐이 아니라 100만 명 나올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만약에 도주하면은 우리 100만 명 다 들어간다. 그 깜빵 만들어놔요. 만들어놔. 나는 독실을 쓸게. 나는. 말이 됩니까? 정광훈 목사 진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솔직해져야지. 자, 이제 담당 의사가 지금 겁이 나서 이렇게 진단서를 쓰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최악의 상황에서 거기서 질식사를 한다든지 혈액순환이 갑자기 안 돼, 철심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있으니까 잘못되면은, 그때는요, 당신들 뭐 감옥 갈까봐 겁내는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는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이 문제일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한 사람 어떻게 잘못됐을 때, 전태일 등등등등등 잘못됐을 때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떤 심판을 받았나. 감옥 그걸로 끝날 것 같아? 아이고, 제가 이 방송이라서 이 얘기를 못합니다. 이 유튜브도 방송 아니에요. 상상에 맡기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에 맡기시오. 입으로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감옥 같은 소리 아니. 감옥은 호텔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입으로 근질근질한데 얘기 안 할게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환자잖아, 빨리 통원 치료하게끔 빨리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들 위해서 하는 얘기야. 잘못되면 그 다음엔 당신들은 완전히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져. 왜냐면 무슨 사태가 오는데 나라도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통원 치료 받으면서 조사받고 재판받게 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사는 길입니다. 교인들은 기도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있을 텐데, 이 집권 세력에도 그 사람들도 양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법원에서도 없나 걱정입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